혹시 집안에 가만히 있어도 돈이 슬슬 빠져나가는 느낌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벌이는 똑같은데 왠지 지갑은 점점 가벼워지고 통장은 숨만 쉬는 그런 날들. 그런데 말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 집안에 재물의 기운을 막고 돈이 새게 만드는 물건들이 뜻밖에도 아주 많습니다. 오늘은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지만 풍수지리적으로 보면 재물운을 꺼뜨리는 흔한 물건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알고 계시는 깨진 거울이나 금이 간 그릇 외에 우리가 모르고 간과했던 점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준비했으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게 왜 돈이 새는 원인이지? 하고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집에도 이런 물건이 숨어 있는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고장난 수도꼭지와 누수. 물이 새면 돈도 샌다. 집안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 부엌 욕실 세면대 등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데 물이 흐르고 있다면 대부분은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이런 새는 물이 곧 재물이 빠져나가는 신호라고 봅니다. 왜 물이 새면 돈도 셀까? 풍수지리에서 물은 매우 중요한 상징입니다. 물은 곧 재물, 돈, 생명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이 새고 있다는 건 그 흐름이 통제되지 않고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이며 집안의 돈, 기회, 건강이 조용히 줄줄이 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실생활에서도 물 새는 곳은 소소한 손해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첫째, 실제 지출이 늘어납니다. 수도요금이 올라가고 방치하면 벽지 손상, 곰팡이, 악취 같은 2차 피해로 예상치 못한 수리비까지 들어갑니다. 둘째, 집의 기운이 무거워집니다.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는 사람의 신경을 은근히 자극해 피로감을 주고 집이 낡고 관리가 안 된다는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셋째, 상징적으로 에너지가 흐려집니다. 풍수는 상징을 매우 중시합니다. 물이 끊임없이 새는 집은 운도 돈도 기운도 멈추지 않고 빠져나가는 흐름에 들어선다고 해석합니다. 풍수적으로 특히 주의해야 할 누수 위치. 첫 번째는 부엌입니다. 부엌은 가정의 재물과 식복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싱크대나 배관에서 물이 샌다면 집안의 경제 건강운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화장실입니다. 기운이 빠져나가기 쉬운 음의 공간으로 물 흐름이 계속되면 재물운이 빠르게 소진됩니다. 세 번째는 세탁기 호스나 보일러 배관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습기를 유발해 곰팡이와 냄새가 생기고 전체적인 운의 흐름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누수는 발견 즉시 수리하기. 고장난 수도꼭지 배관 호스는 미루지 말고 바로 수리해야 합니다. 물의 흐름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기운은 안정되고 재물 손실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주변을 건조시키고 정리하기. 물이 샌다는 건 음습한 기운이 머무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습기 제거제, 잦은 환기, 소금물 등을 활용해 공간의 기운을 맑게 유지하세요. 셋째, 공간 기운을 보완하기. 부엌이나 욕실 주변에 작은 식물이나 해바라기 그림, 노란색 계열의 소품을 두면 재물운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물을 자주 줘야 하는 식물은 오히려 습기를 더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물이 새는 집은 그저 수도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틈으로 돈도 기운도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귀찮아서 미뤄둔 수도꼭지 하나가 우리 집의 재물복을 빠져나가게 만드는 출구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부엌, 욕실, 세면대, 세탁기의 배관을 점검해 보세요. 생각보다 쉽게 고칠 수 있고 그 작은 실천 하나가 돈의 흐름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2. 멈춰있는 시계. 시간이 멈추면 운도 멈춘다. 혹시 집안 어딘가에 바늘이 멈춰있는 시계가 걸려있진 않으신가요? 몇 달째 배터리가 나간 탁상 시계를 서랍에 넣어둔 채 잊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저 멈춘 시계일 뿐이지만 풍수에서는 이 멈춘 시계가
집안 전체 기운의 흐름을 정체시키는 요인으로 봅니다. 운의 흐름, 돈의 순환, 건강과 기회의 흐름까지 모두 멈추게 만드는 상징이라는 뜻입니다. 왜 멈춘 시계가 재물운에 영향을 줄까? 풍수지리에서 시계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시계는 시간의 흐름을 상징하며 운과 기회가 흘러가는 흐름의 장치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시계가 멈췄다는 것은 그 흐름이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즉, 시간도 운도 돈도 기회도 정체되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일이 막히지? 왜 자꾸 뭔가 답답하게 흘러가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집안 어딘가 멈춘 시계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장소의 시계는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거실벽에 걸린 시계가 멈춰 있을 경우 거실은 가족 모두의 중심 공간입니다. 이곳에 시계가 멈춰 있다면 집안 전체 기운의 순환이 막히고 재물운도 흐르지 않게 됩니다. 둘째, 침실 안에 있는 멈춘 탁상시계. 침실은 휴식과 회복의 공간입니다. 그곳에 멈춘 시계가 있다면 몸과 마음의 회복도 지연되고 무의식적으로 피로감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현관 근처에 시계가 멈춘 경우 현관은 외부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이곳에 시계가 멈춰 있으면 복이 들어오는 문이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멈춘 시계는 단순히 흐름을 끊는 것을 넘어 과거의 기운을 붙잡고 있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갈등, 상처, 감정들이 무의식 중에 머물러 있어 현재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미래로 나아가는 힘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회가 잘 들어오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막히며 중요한 일들이 자꾸 미뤄지게 됩니다. 둘째, 무기력감과 집중력 저하. 집안 기운이 무겁고 정체되어 몸도 무겁고 의욕도 줄어듭니다. 셋째, 돈이 모이지 않고 계속 새어나간다는 느낌. 운의 흐름이 멈추면 들어오는 돈도 쌓이는 돈도 없이 그냥 돌기만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계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가장 먼저 시계는 반드시 작동하는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배터리가 나갔다면 바로 교체하고 멈춘 시계는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정리하거나 고쳐야 합니다. 시계가 3개 이상 있는 집은 시간의 기운이 분산되고 각기 다른 시간이 표시된 시계는 혼란과 갈등의 기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시계는 거실, 서재, 주방처럼 기운이 순환해야 하는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침실에는 시계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풍수적으로 권장됩니다. 형태는 원형 시계가 가장 좋습니다. 원은 순환을 의미하며 기운의 흐름을 부드럽게 유지시켜줍니다. 반면 삼각형, 사각형처럼 각진 시계는 날카로운 기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계 하나에도 운이 담겨 있습니다. 보통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풍수에서는 아주 강력한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요즘 일이 잘 안 풀린다. 답답하다. 운이 막힌 느낌이 든다면 집안 어딘가에 멈춰 있는 시계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시계 하나를 고치거나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정체된 기운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함께 운이 흐르는 집. 지금 이 순간부터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3. 화장실 문을 항상 열어두는 습관. 재물운이 빠져나가는 통로. 화장실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풍수적으로는 잘못 관리하면 재물운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화장실 문을 항상 열어두는 습관은 생각보다 집안의 재물운, 건강운 전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 단순히 문 하나 열어뒀을 뿐인데 운이 빠져나간다고 할까요? 풍수에서 화장실의 의미. 풍수에서는 집안의 공간마다 각자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주방은 재물과 건강, 거실은 인간관계, 침실은 회복과 안정. 그렇다면 화장실은 어떤 공간일까요? 화장실은 배출의 공간, 즉 불순물과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는 출구입니다. 좋은 기운이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빠져나가는 기운이 모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출구를 열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집안 곳곳에서 만들어진 좋은 기운들이 그 통로를 따라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문 하나가 가져오는 풍수적 문제들. 첫째, 재물운이 빠져나간다. 화장실은 수기가 머무는 곳입니다. 풍수에서 물은 곧 돈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화장실의 물은 배출의 물, 즉 재물이 새어나가는 기운입니다. 문이 열려 있다면 집안에 좋은 기운이 이곳으로 몰려나가게 됩니다. 둘째, 건강운이 약해진다. 화장실의 기운은 습기, 냄새, 음지, 성질을 가집니다. 이 기운이 다른 공간으로 퍼지면 가족들의 면역력, 활력이 저하되고 집안 분위기도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불안과 갈등이 많아진다. 문이 늘 열려 있다는 건 경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풍수에서는 무의식적으로 불안, 긴장감을 유발한다고 보고 이로 인해 부부나 가족 간의 사소한 말다툼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문을 닫는 것만으로 달라지는 기운. 풍수는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드는 복잡한 작업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화장실 문을 닫는 습관입니다. 문을 닫는 순간부터 기운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차단되고 좋은 운이 머무를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화장실 문은 아무리 예쁜 가구나 풍수 아이템보다 더 강력한 기운의 통로입니다. 열려 있으면 복도 함께 나가고 닫혀 있으면 복이 집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화장실을 풍수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첫째, 문은 항상 닫아두기. 외출할 때, 취침 전, 평소에도 습관적으로 문이 열려 있다면 문 앞에 메모나 알림을 붙여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둘째, 변기 뚜껑도 닫기. 변기도 또 하나의 배출구입니다. 뚜껑을 닫는 습관만으로도 재물 기운이 덜 빠져나가게 됩니다. 셋째, 밝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어둡고 습한 화장실은 기운이 탁해지기 쉽습니다. 환풍기를 틀고 밝은 조명과 향기 나는 방향제를 활용해 맑은 기운을 만들어주세요. 넷째, 생기를 더하기. 작은 식물, 밝은 색의 러그 타월, 기분 좋아지는 그림 등을 활용하면 화장실에서도 기운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한 구독자분이 화장실 문과 변기 뚜껑을 닫는 것만 실천했는데 아이 건강이 좋아지고 남편의 사업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전해오셨습니다. 물론 단순한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는 바로 이런 생활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화장실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집안 기운이 모이고 빠져나가는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열어두던 화장실 문을 닫고 기운을 보호하는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당장은 티가 안 나도 조금씩 재물운, 건강운이 회복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4. 마른 화분이나 시든 식물, 죽은 기운이 재물을 막는다. 집안을 한번 둘러보세요. 거실 구석이나 현관 옆 화분대, 베란다 창가에 물주기를 놓쳐서 시든 식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처음엔 푸르고 싱싱했지만 어느 순간 줄기가 고개를 숙이고 잎이 말라가고 결국 말라 비틀어진 채 남아있는 식물. 아깝다는 이유로 언젠가는 다시 살아날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그대로 두고 있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마른 화분이나 시든 식물을 집안 기운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요소로 봅니다. 생기 있는 식물은 좋은 기운을 끌어당기고 재물과 건강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존재입니다. 반대로 죽은 식물은 생명의 기운이 끊긴 상태로 기운을 막고 운의 흐름을 멈추게 하는 상징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말라버린 화분은 마치 비어있는 재물 그릇과 같아서 돈이 들어와도 채워지지 않고 계속 빠져나가는 흐름을 만들게 됩니다. 시든 식물이 줄 수 있는 풍수적 영향. 첫째, 재물 기운이 정체된다. 식물은 풍수에서 돈의 흐름과 연결됩니다. 특히 현관처럼 기운이 들어오는 자리 근처에 마른 화분이 놓여 있다면 복이 들어오기 전에 죽은 기운에 막혀버리는 구조가 됩니다. 둘째, 집안 분위기가 가라앉는다. 시든 식물을 무심코 바라보게 되면 무의식 중에 생기 없는 장면을 반복해서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의욕 저하로 이어지고
집안 분위기 또한 무겁게 바뀔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거실이나 부엌처럼 가족이 오래 머무는 공간에 시든 식물이 있다면 그 공간의 기운이 탁해지고 사람의 컨디션도 쉽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물은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흙이 완전히 말라버린 화분, 잎이 모두 떨어지고 줄기만 남은 상태, 줄기 끝이 검게 말라버린 식물, 겉으로 보기엔 일부만 시든 것 같아도 이미 기운은 끊어진 상태입니다. 더 이상 복을 담아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감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럼 복이 머무는 식물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째, 생기가 있는 건강한 식물. 푸른 잎과 탄탄한 줄기를 가진 식물은 그 자체로 좋은 기운을 끌어들입니다. 둘째, 감당 가능한 수의 식물. 아무리 좋은 식물도 관리하지 못하면 기운을 막는 요소가 됩니다. 내가 돌볼 수 있는 만큼 정성껏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풍수적으로 길한 종류 선택. 잎이 넓고 위로 뻗는 형태의 녹보수, 고무나무, 스투키 같은 식물이 좋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단정한 화분을 고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은 식물 하나가 집안의 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풍수 상담을 하다 보면 운이 막힌다는 집에는 마른 화분이 방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식물 하나만 치웠는데도 기운이 바뀌었다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집에도 잊힌 채 시든 식물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기운이 정체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복은 생기 있는 공간을 좋아합니다. 지금 바로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시고 죽은 기운이 남아있는 화분은 정리해 보세요. 그 자리에 새 생명과 복이 다시 머무를 수 있도록 공간을 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풍수 실천의 시작입니다. 5. 미사용 전자제품. 재물 에너지를 흡수하는 침묵의 소비자. 거실 구석. 창고처럼 쓰는 방 안. 책상 밑이나 베란다 한쪽에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한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샀지만 지금은 전원을 켜지도 않고 버리기엔 아깝고 팔자니 귀찮아서 그대로 방치된 채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물건들. 풍수에서는 이런 미사용 전자제품을 재물 에너지를 서서히 흡수하는 침묵의 소비자로 봅니다. 겉보기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운의 흐름을 막고 집안의 재물운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풍수에서 전자제품은 어떤 의미일까? 전자제품은 화의 기운을 지닙니다. 화는 에너지를 의미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머물면 기를 소모시키고 기운을 피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작동하지 않는 전자제품은 쓸모없는 화기만 남아있어 운을 소모시키고 재물운을 태우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전자제품은 금속과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어 기운을 흡수하고 차단하는 성질이 강합니다. 즉 좋은 기운이 흐르기도 전에 전자제품이 그 흐름을 막아버리는 셈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이 주는 풍수적 문제. 첫째, 재물운이 줄줄 샌다. 전자제품 자체가 고가의 소비품입니다. 쓰지도 않으면서 계속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건 곧 낭비의 에너지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복이 머무를 수 없습니다. 둘째, 공간의 기운이 정체된다. 전자제품은 부피도 크고 무게감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자리에 방치되어 있으면 해당 공간의 기운도 멈추게 됩니다. 기운은 흘러야 좋은데 멈춘 물건이 많을수록 집 안전체가 정체될 수 있습니다. 셋째, 무의식 속 압박감. 고장난 전자레인지, 언젠가 고쳐야지 하고 둔 오디오, 사용하지 않는 공기청정기. 이런 물건들을 계속 보고 있으면 우리 무의식은 해야 할 일을 계속 미루고 있다는 자책감과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 부담감이 소비 습관과 지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상황. 코드가 꽂힌 채 꺼져 있는 전자제품. 겉으로는 꺼져 있어도 기운은 계속 흘러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코드는 반드시 뽑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창고나 베란다에 쌓인 오래된 가전제품.
이런 곳은 죽은 기운이 모이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만약 그 방향이 재물운이나 인간관계운과 연결되는 위치라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이 머무는 공간의 조건. 첫째, 에너지가 살아있는 공간. 자주 쓰는 물건만 정돈돼 있는 공간은 기운이 맑고 순환이 원활합니다. 물건을 비운다는 것은 내 마음과 기운을 정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둘째, 전자제품은 최소화. 집안에 전자제품이 지나치게 많으면 불필요한 화기와 금속 기운이 중첩되어 집의 기운이 안정되지 못합니다. 필요한 것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끊어진 인연은 끊어낼 것.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고장난 물건을 계속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그 미련이 새로운 기운의 유입을 막는다고 봅니다. 필요 없다면 과감하게 정리하거나 필요한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정리 하나가 큰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미사용 전자제품 하나, 코드가 꽂힌 채 먼지 쌓인 가전 하나가 매일 조금씩 여러분의 기운과 재물운을 갉아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집안을 둘러보세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이 있다면 코드를 뽑고 자리를 정리하고 기운이 새지 않도록 비워내는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풍수는 특별한 장식이 아니라 내가 머무는 공간을 다시 정돈하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정리가 내일의 복을 부르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함께 알아본 집안의 물건들 어떠셨나요? 평소에는 별 생각 없이 두었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 집 기운과 운의 흐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 이제는 조금 더 피부로 느껴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풍수는 어렵거나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비싼 물건을 사야 한다거나 집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정리 하나, 사소한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달라지고 재물운과 건강운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고장난 시계는 고치고 시든 식물은 정리하며 화장실 문은 닫고 쓸모없는 물건은 과감히 비우는 것. 이런 소소한 실천이 결국 큰 변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하나씩 점검해보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실천이 쌓이면 그 공간은 점점 복이 머무는 자리로 바뀌고 그 기운은 여러분의 삶에도 좋은 방향으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머무는 공간에 대한 애정과 관심입니다. 공간은 곧 나 자신이 머무는 집이자 에너지의 그릇이니까요. 항상 좋은 기운이 드나들고 재물이 쌓이며 건강하고 평온한 집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공간을 살피고 정리하는 작은 마음을 풍수의 시작으로 삼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풍수를 알려드리는 풍수가든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